안녕하세요. 유쾌한 써니입니다.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은 2021년 첫 영상이 되는데요. 제가 2020년의 마지막 영상을 차트 만들기로 했었어요. 그때 가로막대형 차트, 꺾은 선형 차트, 도넛형 차트를 만들었었는데요. 이번에도 차트를 만들어 볼 텐데요. 이번에는 이것처럼 이렇게 양쪽으로 가로막대형이 있는 이런 차트를 갖다가 함께 만들어 볼 텐데요. 누구는 버터플라이형 차트라고 하기도 하고 누구는 피라미드형 차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저는 양쪽 가로막대형 차트라고 부를게요. 예제 파일은 아래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같이 실습해보면서 한번 해보시게요.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이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만큼의 데이터가 필요해요. 이만큼의 데이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다운받아서 같이 해보시게요. 자, 그럼 저는 이 원본 파일을 갖다가 지워보겠습니다. 델키로. 자, 요만큼을 가지고 양쪽으로 된 가로막대형 차트를 만들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얘는 양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수식 입력줄에 가보면은 음수예요. 자, 음수로 입력이 된 거예요. 음수. 제가 양쪽으로 펼치기 위해서 하나는 양수를 썼고 하나는 음수를 써가지고 이렇게 약간 다르게 표현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데이터가 눈에 보이게 할 때는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다 음수를 만들었지만 얘네를 셀 서식에서 표시 형식을 음수도 양수처럼 보이게 하라, 이렇게 서식을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음수지만 양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차트를 만들 때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먼저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를 범위를 지정을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데이터 범위를 지정한 상태에서 가로막대형 차트를 선택할 건데요. 삽입에 세로막대형 차트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가로막대형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2차원 가로막대형 차트 중에서요, 저는 첫 번째 거 묶은 가로막대형을 선택을 할게요. 자,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차트가 생기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차트 제목은 제가 따로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입력을 할 거기 때문에 차트 제목은 지울 거예요. 자, 클릭해서 델키로 지워주세요. 키보드의 델키 해서 지워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첫 번째 눈에 보이는 이상한 거가 우리가 본 거는 그 파란색 막대기하고 주황색 막대기가 이렇게 똑같이 반드시 있는데 얘는 위아래로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얘를 간격을 좀 조절을 할게요. 자, 둘 중에서 저는 주황색 계열을 하나 클릭할게요. 자, 주황색 계열을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한번 클릭을 해보면 데이터 계열 서식이 있는데요.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계열 겹치기가 있잖아요. 이 계열 겹치기 수치를 조금씩 조절해봐요. 그러면 계열이 이렇게 수평이 맞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저는 조금씩 조절해서 완전히 100%까지 딱 맞춰서 이렇게 데이터의 그 수평을 쫙 맞췄어요. 그런데 또 하나 눈에 거슬리는 게 뭐냐면 요 축, 이 50대 이상, 50대, 40대, 30대, 20대 요만큼이 요 왼쪽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가운데 있어서 잘 보이지 않잖아요. 왼쪽으로 옮겨 볼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클릭해서 축 서식을 가보면 이렇게 오른쪽에 축 서식에 축 옵션이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요걸 레이블이라고 하는데, 자, 레이블을 선택해 볼게요. 자, 레이블 클릭을 하게 되면 자, 레이블의 위치가 축이 옆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는 마이너스가 낮은 쪽이고 양수가 높은 쪽이에요. 저는 낮은 쪽, 마이너스 계열 쪽에 음수 쪽에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 왼쪽으로 놓게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여기서 할 게 뭐냐면 저는 이 세로 눈금선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세로 눈금선이 괜히 거슬리니까 이 세로 눈금선을 클릭하고 우리 키보드에서 델키를 이용해 가지고 지워버릴게요. 지웠어. 그랬더니
자, 요렇게 좀 깔끔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요게 뭐냐면 범례예요. 이제 범례를 위에다 올려놓을 건데 오른쪽 클릭을 한 다음에 범례 서식을 들어가면 범례의 위치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 이때 범례의 위치를 위쪽으로 놓을 거예요. 위쪽으로 놓으면은 지금 현재 여기 오른쪽에 범례 서식에 가보면은 범례를 차트와 겹치지 않게 표시를 했기 때문에 얘가 위치 이동이 좀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선택을 하고 자, 범례를 차트와 겹치지 않게 표시를 해제해요. 자, 요 부분을 클릭하면 차트 영역이 이렇게 풍선 도움말을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 풍선 도움말을 이 차트 영역을 가리킬 때 클릭하시고 홈에 가서 전체적인 글꼴을 바꿔줄게요. 저는 기존에 다운받아 놓은 나눔 스퀘어라는 글꼴이 있어서 나눔 스퀘어라는 글꼴을 적용을 시킬 거고요. 글자 크기는 11포인트를 적용을 시킬게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딱 맞췄어요. 근데 여기가 자, 왼쪽에 축이 50대 이상, 50대, 40대, 30대, 20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20대부터 50대로 쭉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는 자, 축을 클릭하시고 오른쪽 클릭 축서식을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에 축서식이 뜨죠. 여기서 항목을 거꾸로를 체크를 해주시면 이렇게 자, 20대, 30대, 40대, 50대, 50대 이상 이렇게 차지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 가로축이 위로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 가로축은 사용하지 않을 거라서 클릭을 한 상태에서 그냥 지울게요. 델키로. 자, 지워서 이제 깔끔하게 차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약간의 배경도 들어가고 그러면 조금 더 예쁘겠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제가 이제 좀 배경을 넣을게요. 근데 배경을 넣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삽입에서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도형에서 네모 직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이 직사각형에다가 색깔을 채울게요. 자, 그런 다음에 얘를 갖다가 맨 뒤로 보낼 거예요. 자, 뒤로 보내기, 맨 뒤로 보내기 해서 이렇게 맨 뒤로 보냈어요. 자, 이렇게 놓으니까 어떤 점이 있냐면 이 차트 영역에 흰색이 들어가서 안 예쁘잖아요. 괜히 흰 양말 신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거 클릭해서 자, 서식에 가서 도형 채우기를 채우기 없음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없어졌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차트 영역에 색깔이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테두리도 거슬리니까 선택해서 도형 윤곽선도 없앨게요. 자, 그런데 글자가 까매져가지고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클릭해서 글자를 갖다가 자, 차트 영역을 선택하고 얘게 텍스트 상자 또는 홈에 가서 이 텍스트 글자 색깔을 이렇게 흰색으로 바꿔주면 눈에 확 띄죠. 그런데도 너무너무 심심해요. 얘가 이제 주제가 다주택 보유에 대한 생각이니까 아파트 사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아파트 사진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제가 이미 아파트라고 검색을 해놨거든요. 자, 아파트, 마음에 드는 아파트 사진을 하나 선택을 할게요. 해서 오른쪽 클릭해서 이미지를 복사해서 붙여올게요. 복사해서 가지고 올게요. 복사. 자, 컨트롤 V 해서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런데 얘를 갖다 이렇게 놓으면은 안 예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배경, 흰색 배경을 지울게요. 자, 그림을 더블 클릭을 하면 왼쪽 위에 배경 제거 하면 보라색 부분이 지워지는 부분이에요. 다 지우면 안 되니까 자, 보관하세요. 요만큼은 살리겠다. 이제 연필 모양이 생기면 그냥 끄적거려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살려. 이렇게 하면은 보라색 부분이 원래 색깔로 살아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보라색은 다 지워지는 부분이니까 원래 색깔로 나타날 수 있게 얘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아파트 모양을 나오게 이렇게 좀 그어주면 아파트가 살아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밖에 배경과 아파트 색깔이 조금 많이 대조되는 색깔이 있으면 이게 바로바로 되는데 약간 비슷한 계열이 있으면은 얘가 좀 인식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정도면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고 변경 내용 유지를 체크할게요. 클릭 하면 이렇게 돼. 근데 아파트가 너무 선명하잖아요. 얘를 갖다 좀 희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요 왼쪽 위에 가보면 투명도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투명도를 내가 선택하는 거, 마음에 드는 거. 전 이 정도 80% 정도 선택해서 이렇게 놓을 거고 뒤로 조금 보내야겠죠. 이제 뒤로 보내기 했어요. 자, 뒤로 보내기 해서 이렇게 놨네요. 자, 근데 왼쪽만 있으니까 너무 썰렁하네요. 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옆으로 좀 끌어볼까요? 자, 줄일게요. 복사된 걸 줄여서 자, 좌우 대칭을 시켜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는 조금 더 투명도를 줄까요? 자, 투명도 좀 더 이렇게 제목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삽입에서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도형에서 텍스트 상자 클릭 드래그해서 제목 쓰세요. 다주택 보유에 대한 생각 해서 이 텍스트 상자에 색깔이 들어갔으니까 도형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 없음, 도형 윤곽선도 없음 해서 이렇게 보이게 하고, 자, 글자는 홈에 가서 글자 크기를 조금 키워준 다음에 저는 나눔 스퀘어 굵은 걸로 이렇게 해줬어요. 좀 더 키울까요? 자,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줄 거고요. 글자에다가 그림자를 놓으면 조금 더 예쁠 것 같아요. 도형 서식에 가보면은 텍스트 효과에서 그림자에서 원하는 방향의 그림자를 선택을 해주면 조금 더 선명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차트를 만들었는데 배경을 넣다 보니까 이 계열 색깔이 조금 마음에 안 드네요. 자, 계열 색깔을 서식에서 핑크색 계열로 바꿀 거고, 계열 선택하시고 도형 채우기에서 연두색 계열로 바꿔서 자,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양쪽으로 된 양쪽 가로막대형 차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양쪽 가로막대형 차트 그닥 어렵지 않아요. 모든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그 외의 공부도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이 맨날 그러시잖아요. 학교 숙제했냐? 복습했냐? 학교 가면 복습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저는 그 복습의 의미를 어렸을 때는 진짜 몰랐는데 커가면서 반복과 복습에 대해서 이래서 어른들이 복습을 하라고 했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학습한 내용 여러 번 복습하셔가지고 여러분 거 만드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